자, 16번 다시 보겠습니다. 16번 그림 가나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 저기압 위치를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내 지어갔습니다. 현재 가는 온대 저기압 위치를 볼 때 서울 근처에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한랭, 온남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동해 쪽으로 온대 저기압 중심이 넘어가 있는 상황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기압의 세력은 했습니다. 가에서 저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 정도를 잡았고요. 가에서 중심이 1013 헥토파스칼, 반면 나에서는 1004 헥토파스칼 되어 있습니다.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좀 더 기압이 낮아졌다는 것은 세력이 좀 더 강해진 거죠. 저기압이에요.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가가 약하다, 나가 좀 더 강해졌다. 괜찮죠? 가에서 나로 변한 동안 A 쪽에서는 B가 지속적으로 됐습니까? 지금 A 쪽은 어디입니까? 하면 가에서는 온난자석과 한랭자석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갯날씨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한랭자석 막 뒤쪽이잖아요. 서핑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린 비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지난 온대 저기압은 봄철, 이염철보다 형성이 쉽습니까? 했어요. 당연히 봄철이죠. 봄 날씨가 지난밖에 자꾸 변하잖아요. 그게 온대 저기압 지나갔다가 또 이동성 고기압 쓱 지나갔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여름 때는 그냥 북태평양 고기압이 열대야를 꾹 눌러주고 있죠. 17번 보겠습니다.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 열 수지를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노트 하나 준비하시고 지구 열 수지 이 파트는 지구가 1 및 지구가 2에서 전부 다 이 지구 열 수지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 입학하면 1학년 때 어쨌든 이 지구 열 수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태양에서 백의 에너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의 에너지를 파장 영역에 따라서 에너지라고 한번 표시해보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파장이 좀 더 짧은 UV 자외선 영역과 그리고 적외선 영역 IR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흰색은 지구의 외권에서 측정한 에너지원 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백의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지표에 그대로 100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기 반사와 지표 반사를 통해서 30만큼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대기 흡수가 45, 지표 흡수가 나머지 25 흡수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떨어지는 25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가 지상에 떨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5 떨어지는 건 거의 가시광선 영역만 떨어집니다. 45는 대기가 흡수했는데요. 이거는 UV 자외선 영역과 IR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했습니다. 아무래도 UV 자외선 흡수하는 것은요, 이 자외선 흡수라는 부분은 오존층이 흡수했죠. 그래서 성층권에서 오존이 흡수한 거고요. 반면 IR 적외선 영역의 흡수는 이건 아무래도 대륙권에서 온실가스죠. 이런 놈들이 흡수하는 게 적외선 영역에서
흡수한 것이 45가 됩니다. 나머지 30 반사된 건 아무래도 이건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사된 게 30 정도 반사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몇 번 이거 소개했는데 쓰다 보면 이 숫자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숫자가 눈에 익어버리면요, 그냥 그 숫자 ABC 숫자에 대입을 해버리면 훨씬 일이 간단해요. 그럼 지표가 이제 방출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표 방출한 게 8, 이게 대류와 점도를 통해서 방출된 거고요. 수증기 음결열과 같은 장열로 방출된 게 21됩니다. 그리고 지표 복사를 통해서 104만큼을 내보는데 이 104 중에 대기 흡수는 100이 흡수되고요. 대기를 관통해서 튀어나가는 게, 외곽 튀어나가는 게 4만큼 튀어나갑니다. 반면 대기가 복사했는데 이때 대기가 지면으로 재복사한 게 88, 외곽은 내보낸 게 66. 그래서 지구 열 수지라는 것은 들어온 것과 나간 게 같다는 복사 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기 입장에서 흡수한 놈과 방출한 놈을 소개해보죠. 대기가 흡수한 건 45를 흡수했습니다. 8과 21과 100을 흡수했습니다. 대기가 방출한 것은 66과 88이 되는데요. 그래서 154, 154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5는 누구한테 흡수했습니까? 하면 이거는 태양부터 흡수했습니다. 반면 8, 21, 100 이건 지표로부터 흡수한 겁니다. 요 100은 적외선임을 되겠고요. 요 45는 UV 자외선 플러스 적외선이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파장이 짧다 해서 단파라는 이름을 쓰고요. 적외선부터는 파장이 길다 해서 장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방출, 얘는 외권으로 방출하는 거, 얘는 지표로의 재복사인데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온실 효과 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즉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었을 때보다 대략 30도 가까이 온도를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대기가 없었다면 영하 18도인데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 때문에 대략 영상 15도 정도의 지구 평균 기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표도 흡수한 놈과 방출한 놈이 있는데요. 지표의 흡수는 25 흡수하고 88 흡수했네요. 45랑 25랑 아이씨. 그지? 네. 45 더하기 88 얼마죠? 23 되죠? 지표가 방출한 게 얼마요? 8 더하기 21 더하기 100 더하기 4까지 해서 133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지표가 흡수한 거 45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이고 88은 적외선 영역이 되겠죠? 예. 88을 한 것은 대기로부터 흡수했고요. 가시광선 영역은 태양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양이 많습니까? 하면 88 대기로부터 받은 양이 더 많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방출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2 대기한테 준 거고요. 4는 대기의 창을 뚫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기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건데요. 누구한테 준 거라고? 외권한테 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대기 창에 해당하는 파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영역, 지구의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는 적외선 영역, 이걸 우리는 대기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또는 라니냐와 같이 수면의 온도라든지 또는 뭐 지표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온도를 직접 들이울 수는 없다 보니까 대기 창에 해당하는 센서를 가진 적외선 센서를 가진 인공위성이 그래서 수온이라든지 지표의 온도를 측정해내고 있습니다. 대기의 영향을 잘 받지 않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뭔데요? 했어요. 반사가 되고요. 흡수가 되고 A가 지표에 떨어지는 양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A가 지표에 떨어지는 양이 되고 있습니다. B는 대기를 통하지 않고 우주로 직접 나간 거죠. 알겠습니까? B가 요 4에 해당하는 숫자이겠네요. C는 지구의 대기가 흡수한 요게 C가 되고 있고요. FE가 66에 해당하는 숫자, D가 온이 시력과율, 그지? 대류 전도와 증발까지 포함한 요만큼이 F 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A와 D의 했습니다. A 지표가 흡수하고 D 지표가 흡수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B 플러스 C 그럼 이거 지표가 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표가 흡수한 것과 지표가 내놓은 것들의 차이인데 아직 F만큼을 더 내놔야 되죠. 그래서 F와 같다가 괜찮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온실효과는 더 커지겠다. 예, 지구가 더 따뜻해지면서 지표의 재복사율이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D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F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막의 면적이 넓어져요. 대류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증가한다. 잠열 수증기 응결열인데 다시 말하면 물의 사막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물의 증발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대류전도를 통해서 나가는 게 늘어난다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17번 지구의 열수지 복사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제 뭐 분석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뭐 워낙에 익숙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쯤 되면 숫자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쌤 원래 위클리 안 봐요. 일요일에 볼 거예요.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니야 오늘 할까요? 아니야 원래 화요일에 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겠다고. 왜? 화요일 나오시 그랬어. 나왔어요. 그리고 수업에 좀 집중해라. 18번 보죠. 어느 해 하진날 위도가 35도래요. 북위 35도.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보름달과 A의 지평 좌표계를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방위각 90
180, 270 했는데요. 19시에 방위가 123도, 고도 0도. 여기에 보름달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방위가 90에서 출발해서 270 떨어지면 이건 저기 델타가 0이 되겠죠. 하진날 보름달이다 보니까 이 보름달은 적경 알파는 18시에 가 있겠고요. 저기 델타는 마이너스 23.5도 근처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저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남중고도도 당연히 90-위도보단 작죠. 별 A는 방위가 180도를 21시에 찍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방위가 180도를 21시경에 찍었네요. 고도는 27도에 났습니다. 남중했을 때 고도는 얼마 됩니까? 한데 저기 델타 0이니까 여기는 남중고도 90-위도 35도만큼 55도를 찍어야 됩니다. 기억 A의 저기는 55도보다 낮은 남중고도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는 0보단 작죠. 알겠습니까? 되겠나요? A가 달보다 먼저 남중했잖아요. A가 달보다 먼저 남중했습니다. 따라서 A의 적경이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21시에 이미 남중을 한 뒤에요. 182도였으니까요. 이젠 계속 낮아져야 되죠. 27도보다는 낮아져야 됩니다. 22시 경우면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달의 남중고도는 6상마월 후가 이날보다 크다. 이날의 달의 저기는 가장 낮은 마이너스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중고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6개월 정도 후면은 겨울 되고 보름달의 남중고도는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날보다 훨씬 커야 되겠네요. 4번 얘기가 괜찮네요. 달이 질 때 방위각은 이날이 보름 후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이날은 210보다 작은 쪽이 되겠는데요. 약간 보름 정도 지나면 달은 여기에 있겠죠. 달은 플러스 쪽에 떠서 207보다 더 큰 쪽으로 치는 플러스 저기의 값을 보름 후에 달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18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플러스 저기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요. 서로 다른 시기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되는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을 나타냈고요. 플러스는 서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동풍에 해당한대요.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이쪽이 서태평양이죠. 어디됐습니까? 플러스가 서풍이랍니다. 서쪽에서 오는 이게 플러스 서풍 계열이 되겠고 마이너스 이거는 동풍 계열이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요. 마이너스는 동풍. 지금 이게 위도를 해갖고 적도가 되고 10도 N, 10도 S 해놨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돼 있죠. 확인됐습니까? 가 그립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돼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동풍 계열이 강하게 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결국엔 무역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게 있네요. 무역풍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가의 상황은 라니아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엘니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가에서 가의 풍속과 나의 풍속의 차이는 해역 A A는 여기에 플러스 2를 잡았고요. 가에서 나에서 해역 A는 뭐라 적어놨냐? 0인가? 아 플러스 6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6 맞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6 에이씨. 한번 원래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에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니까 숫자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의 풍속과 나의 풍속의 차이는 해역 A 쪽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에 8 차이 나죠. 되겠습니까? B는 마이너스 6에 숫자가 얼마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4야? 에이, 어쨌든 A 쪽이 어쨌든 더 클 것 같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됐냐? 해역 A와 B의 표준 수성 차이는 했습니다. 라니아가 불었을 때 물을 강하게 뜨거운 물을 서태평 쪽으로 밀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표준 수성 차이는 가일 때가 더 크게 되겠죠. 즉 이쪽은 냉해 피해를 입고 이쪽은 홍수 피해를 입을 정도니까요. 되겠어요? 가가 더 크겠다 그죠? 그래서 무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승 기류는 가일 때 좀 더 서쪽에 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가가 라니아 무역풍에 의한 상승 기류 뜨거운 물은 더 서태평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20번) 얘기만 들어보죠. 태양계 행성 ABC의 특징을 나타냈잖아 했어요. 공전궤도 긴 반지를 맞추었어요. 1.5AU를 잡았습니다. 외행성이네요. 이놈은 화성이겠군요. 30AU를 주었습니다. 30이면 여기는 해왕성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음 공전 주기를 보았고요. 회합 주기를 봤어요. 회합 주기가 115일이랍니다. 넉 달 정도 됩니다. 회합 주기 1년이 안 되는 행성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수성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과 이각이 가장 작은 거, 수성은 비교해봤자 28도 정도의 최대 이각을 보죠. 나머지 외행성은 얼마든지 180도까지 벌어질 수 있죠. 기억 얘기 맞네요. 지구와 행성이 한 달 동안 공전한 각도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했습니다. 공전 각도 차이가 작다는 의미는 뭡니까? 각도 차이가 작으니까 회합 주기가 길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회합 주기가 제일 긴 놈은 화성입니다. 회합 주기 그림은 이런 그림 그려진다 했잖아요. 여기가 수, 금, 화성이 회합 주기가 제일 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전체 공전 궤도 면적에 대한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성분이 1년 동안 쓰고 한 면적이 가장 작은 거. 해왕성은 공전주기가 매우 길죠. 1년 동안 지금밖에 못 쓰는 거니까 가장 작은 것은 해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핑계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풀었다.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안 풀어오는 바람에 내가 한번 수능 문제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하지만 여러분 문제 풀어야 되고요. 기껏 일주일에 우리가 6월, 9월 수능 60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 문제 풀고 채점하고 질문하고 이 받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2018년 실시했습니다. 2019 학년도 거 전체적으로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대로 공부했다면 1시간이면 3개 회차를 다 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나? 자, 남은 시간 일단 먼저 9월 걸로 넘어가서 풀어보십시오. 자, 갔다 오세요.